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 대폐차 어떻게 되어가는지 얘기 드려봅니다. 자, 마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사고 싶죠.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뭘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기아 EV5입니다.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혹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얘기해 봅니다. 일단 제 조건은 일단 전기차여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타다가 중국 소나타로 넘어왔고, 하지만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저한테는 확실하게 전기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가속이나 아무래도 이런 장점들이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버 엑스라지를 특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솔직히 배 아파서 죽겠어요. 같이 대기하고 있지만 옆에 우버 엑스라지 기사님들이 손님 모시고 장거리 쭉 가시는데 나는 한참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참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무조건 우버 엑스라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왕 뭐 CUV나 SUV 우버 엑스라지 차량이면 아무래도 눈높이가 좀 더 높은 SUV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장거리에서 반자율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가장 편하긴 하지만 테슬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반자율에서 편리해야 된다. 요건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기본적으로 최신의 현대기아 차는 웬만큼 편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스티어링 휠이 요즘에는 이제 정전식이죠. 그러면 이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서 약간은 흔들어 줘야 됐는데, 정전식은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되니까 장거리 주행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고항발휘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조건이 되는 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좀 무리해서 테슬라를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장점이 있고 차에서 길게 있을 때 뭐 컨텐츠 소비하기도 좋고 공간도 넓고 전비도 좋고 했지만 차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건 뭐 제 문제죠. 돈만 있으면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게 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건 차량 개조하는 건, 택시로 하는 것은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냥 직접 연결해서 선 따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하면 그 중간에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뭐 작업비가 대략 한 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직접 해버리면 비용은 뭐 100만 원대도 하는 미터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그 전기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뭔가 쉽지 않다. 왜 기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많이 포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이제 곧 마주할 게 뭐냐면, 계약은 했고 제가 계약한 주보다 한 주, 2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미 받고 있거든요. 참고로 테슬라는 뭐 이렇게 대리점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테슬라는 그냥 전시장이고, 어차피 거기 계약하든 온라인에서 계약하든 전산상으로 계약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뭐 별도로 딜러를 만나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은 어차피 지금 인천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택시로 출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그 보조금이 남아있거든요. 택시는 남아있고 일반은 다 소진이 어제부로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으로 출고를 해서 보조금, 기본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소진이 됐으니까 이제 택시는 어차피 출고를 안 해주니까 택시 보조금도 못 받고 일반 보조금도 다 소진된 상태라서 그 조사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출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은 되겠지만 차값은 4,999만 원에 부가세 환급 된다 하더라도 4천 중반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해보자 라는 거고, 이제 연락이 오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에서 벽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뭐 자동차 회사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결제를.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비슷합니다. 코스트코가 지금은 으로만 결제가 됐죠. 그 이전에도 이제 하나의 회사면 결제가 됐고,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카드 중심으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금융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카드, 다른 회사들로는 안 돼요. 일단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이쪽으로 처리하고 하는 건 되긴 되는데 그건 조금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그 다음 우리금융캐피탈, 주로 이제 삼성카드를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렴한 건 삼성카드겠죠, 이자가. 그래서 풀할부를 하고 싶고, 왜 일시불을 안 하냐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세상이 무조건 현금은 지고 있는 게 현명합니다. 최대한 뭐 활부 같은 것들이 나중에 내고, 우리가 이건 또 일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택시는 굳이 일시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난 너무 여유 있어, 아무런 상관없어 그런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 쥐고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길게 활부를 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활부를 하고 그러면 또 바짝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면 뭐 6개월 1년 만에 상환을 다 해버리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부가 나오면 활부를 최대한 하는 게 좋은데, 저 삼성카드 활부를 또 알아보니까 이게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활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직장인이고 뭐 점수가 다 900점 이상이야, 신용 점수가. 그래서 웬만큼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활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유를 모른대요. 카페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등급이 좋고 괜찮은데 이게 안 나왔어요, 불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자영업자란 말이죠. 그러면 자영업은 직장인보다 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 활부에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택시를 하면, 개인 택시를 하면 이제 가장 즐거울 때가 차 바꿀 때죠. 어린애예요. 차 바꿀 생각을 하면 막 이것저것 즐겁고 막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막 알아보고 막 갑자기 막 기사님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이 이제 이미 붕 뜬 거예요. 차는 바꾸기로 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게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카드에서 프로할부가 안 나왔어.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테슬라는 포기합니다. 이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그러면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요 며칠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게 EV5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조건이 전기차, 그다음 우버 엑스라지, 그다음 장거리 반자율이 편리하고, 그다음 눈높이가 높은 SUV, 자, 요게 다 되는 충족하는 차량이 대략 지금 보면 토레스, 그다음에 시라이언 7, 그리고 기아의 EV5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 중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 현실에는 EV5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본 거죠. 기본 모델에다가 롱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본 모델, 기본 스탠다드 기본 모델에다가 일단 우린 택시니까 롱레인지가 되어야 되고, 롱을 집어넣으면 4,575만 원입니다. 저기에다가 옵션을 3개를 넣는 게 거의 필수가 아닐까. 자, 첫 번째는 컴포트 1입니다. 이건 1열 파워 시트. 그러니까 컴포트 1을 안 넣으면 파워 시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소나타도 파워 시트인데 1열 파워 시트가 아니고 1열에 통풍도 없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전동식 테일게이트 트렁크니까 이건 무조건 컴포트 1은 그냥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8인가 그렇습니다. 138만 원인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 이건 여기 보시면 뭐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저기 후측방 경보 관련 장치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사실상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이게 그 반자율에서 좀 더 좋은 편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뭐 속도 맞춰주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어서 이것도 웬만하면 여기에 후측방이 들어가 있네요. 앞에 건 후측방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후측방 방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아, 헷갈리네요. 아, 이건 주차 방지 보조고 요건 충돌 방지 보조는 드라이브 와이즈, 이걸 해야 되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135만 원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다 추가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착각 한 3, 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989만 원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 택시는 지금 아직 절반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4월 초중반을 넘어가는데도 절반 소진된 걸 보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보조금이 요 EV5 기준으로 700만 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고 지자체 보조금이 7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택시 보조금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죠. 이건 테슬라는 못 받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950이에요.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부가세 한 것까지 대략 한 400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대략 이 4,989만 원 옵션 3개 넣고 이걸 해도 실구매가가 3,600만 원입니다. 흰색 하는데 비용이 8만 원이 추가가 되고,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도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은 정작 비용이 없어요. 흰색이 8만 원 있고 검정색은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위주로 할 거라서, 야간 위주로 할 거면 조금이라도 흰색이 좀 더 안전하긴 한데, 일단은 네, 여튼 그래서 실구매가가 3,600만 원대인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아이오닉 5 깡통 살 때 3,800만 원 정도에 줬거든요. 근데 지금 3,600이니까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혜자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비하면 거의 1,300만 원 돈 가까이가 싸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개꿀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2년만 바짝 타도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왜 생각 안 하냐라고 하겠지만, 아이오닉 5는 이전에 타봤고 차는 좋아요. 공간도 괜찮고 좋은데, 아이오닉 5나 EV6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SUV, 최대한 눈높이가 높고 의자 자세도 아무래도 허리에 조금 더 편한 수직에 가까운 그런 차를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아이오닉 5 타다가 그 소나타 세단으로 딱 넘어오니까 제
허리 상태에서는 소나타가 확실하게 아이오닉 5보다는 불편해요. 아이오닉 5도 허리가 편한 건 아닌데 형태상으로 보면 세단이 확실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넘어갈 거면 앱이 완전 직각형으로 높은 애를 하자라고 해서 아이오닉 5나 EV6는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800V 시스템이 충전 속도나 뭐 전반적인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또 ICCU가 있죠. ICCU 같은 경우에는 800V에서는 두 가지로 현상이 나옵니다. 그 완속 충전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급속만 되죠.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이제 중지가 되는 경우, 속도가 그다음 출력이 낮아지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400V대 EV5도 400V입니다. 그 400V대에서는 완속 충전이 안 되는 현상만 있대요. 주행하다가 출력이 낮아지는 그 현상은 지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EV5 같은 경우에는 물론 ICCU가 걱정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급속 충전을 하면서 택시 운행하면서 부품이 준비될 때 최대한 단시간에 수리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찾아봐도 ICCU 고장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걸 보면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어 있고, 택시로 사용할 때 ICCU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훨씬 대처가 쉽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급속은 되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굳이 뭐 이 8V 빠른 충전까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의 그 개정 전환되는 그 지금 계획 나온 걸 보면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고속은 비싸지고 있어요. 반대로 완속은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택시는 무조건 집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속 집밥이 있으면 굉장히 저렴해지고 오히려 급속만 하면 지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EV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생산도 사실상 재고도 있는 거 보면 생산도 4에서 5주, 이게 보통 현대기아차 생산에서 최소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을 넣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한 달 정도 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재고도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유가 오르면서 전기차가 다 인기 올라가면서 빠져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재고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봐서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EV5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단 SUV 형태에다가 공간이 넓고 그다음 풀플랫이 돼요. 그 뒤쪽에 판을 집어넣으면 2열 접고 풀플랫이 각도 없이 거의 딱 돼서 차에서 저는 좀 자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차박하거나 잠깐 졸 때도 펴놓고 잠깐이라도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18인치 타이어라서 승차감이 좀 더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반자율에서 이게 정전식입니다. 저 기능. 그래서 당연히 고속도로상에서 이제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할 때 빈 차로 올 때는 편하게 그냥 반자율 걸어놓고 정전식이니까 손가락만 올려놓고 편하게 크루즈로 쭉 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손님 모시고 갈 때도 손님이 예민하지 않은 것 같으면 사실 요즘에는 반자율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냥 고속도로상에서는 손가락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 손님이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저기 강서까지 가는 거죠. 근데 강서까지 해서 88 올리기 전까지 사실상 제가 손을 쓰는 게 한 2번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일단 공항에서 나와서 쭉 고속도로 올리면서 반자율 2차선 정도에서 반자율 한 105, 110 정도로 걸고 쭉 계속 옵니다. 계속 오다가 저기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에서 내가 하고, 그 다음 톨게이트 나가면서 다시 합류하는 차선 2차선 물면 거기에서 다시 반자율 걸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가서 88 빠지죠. 그 88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냥 사실상 내가 손발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상 거의 그렇게 운전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소나타는 이게 LPG다 보니까 막 가끔씩 엔진 윙 올라갈 때도 있고 끼어드는 차에 조금 대응하는 게 늦고,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테슬라를 부른 거죠. 근데 여튼 EV5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음은 이제 테슬라인데 일단 마음은 붕 떠버려서 이렇게 되면 뭐든지 바꾸긴 바꿔야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안 되면 EV5를 최대한 빨리, 그래서 EV5를 계약을 걸어 놓을까 합니다. 내일이나 내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그냥 주문을 걸어 놓고, 영맨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주문을 걸어 놓고, 만약에 나오면, 참고로 주문을 걸면 계약을 하면 내가 취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냥 환불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금 얼마를 내죠? 10만 원 내나? 그걸 환불을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3개월 동안 제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영업사원분한테 또 구입할 수 없고 그 분에게도 구입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그냥 EV5는 계약을 해버리려고. 그리고 이달 중후반이나 뭐 다음 달 초반에 이제 테슬라가 진행이 되면
그대로 한번 밀어붙여서 해보고 그러면 이제 EV5는 취소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안 나온다, 풀알부가 안 나온다, 거절됐다 그러면 근데 자영업자라서 이게 걱정이라서 안 나오면 그냥 테슬라는 포기하고 그냥 나중에 집차로나 생각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EV5 계약한 걸 최대한 뭐 다음 달 중반 정도 나오면 그걸로 바로 작업을 해서 대폐차를 해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붕 떠버리니까 이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차만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뭐 EV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작은 차를 원한다. 그러면 EV3가 딱 좋고 도심에서 훨씬 경쾌하겠죠. 작으니까. 근데 나는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EV5가 괜찮은 것 같고 난 충전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라고 하면 뭐 아이오닉5나 EV6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거라서 그쪽이 괜찮고 아니면 나는 세단인데 전기 쪽으로 해서 우버 X를 아직까지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유일하게 EV4가 가능하고 난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아의 P5 같은 경우가 이제 소수 지금 그 차량으로 보이고 있죠. 택시로. 그래서 기사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무난하게 큰 SUV면서 전기고 네. 나중에 중고 가격 방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중고 강가에서 크게 손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EV5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 기본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택시 보조금에 부가세 환급까지 하고 그러면 사실 이걸 한 2년, 3년 타고 그다음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2년 남았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더라도 보조금 받은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수도권에서도 중고 강가에서 꽤나 많이 방어가 잘 될 것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전기차 택시로 그냥 운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분들은 조금 걱정이라도 진짜 지방의 단독주택이고 저 보조금이 한 기본 보조금 국고 지자체에서 한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곳이면 사실 전기 택시를 안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냥 한 2년 타고 바꿔도 손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은 안 하고 잡생각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다음 달 중반까지는 바뀐 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버 엑셀 하지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